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소식입니다. 썸네일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 그만큼 대단한 사건이 하나 터질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1조 5천억 원이 넘는 대박을 터뜨리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뭐 하나요? 매물이 있어야 돈이 의미가 있는 법인데 때마침 월드클래스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썸네일 보신 분들은 이미 누군지 아시겠지만 저에게 무슨 개짖는 소리냐라고 하시기 전에 이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토트넘이 현재 노리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은 빅픽처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돌아오는 새벽 축구 경기가 연달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잘못됐죠. 저는 사실 밥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편입니다. 덜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편이죠.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으신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죠. 그런데 오늘 새벽 정말 아쉽게도 이 나폴리 경기가 토트넘보다 먼저입니다. 제가 손흥민, 김민재를 모두 응원하는 그 의리의 마음으로 경기를 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 나폴리 경기는 요즘 재밌습니다. 보면 정말 재미라는 게 있어요. 나폴리 경기를 더 재밌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토트넘 경기를 보고 나폴리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이 나폴리 경기를 보고 나서 토트넘 경기를 다 볼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토트넘 경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3-5-2로 바뀌고 세세뇽 도어티가 저번에 뛰어준 경기는 나름 재밌었는데 이번에 잘 쉰 페리시치, 그리고 잘 쉰 에메르송, 콩체의 완벽한 로테이션으로 두 선수가 선발 출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상상만 했는데 말이죠. 토트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히샬리송의 애매함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연계를 잘하고 개성이 있습니다.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조합은 서로가 잘 작동하는 조화로운 조합이었죠. 그런데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 조합은 뭔가가 잘 안 맞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클루셉스키는 처음부터 적응을 너무 잘했죠. 이번 경기 콘체 감독은 인터뷰에서 클루셉스키가 다시 부상을 당할 확률을 5%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 경기인 에버튼전에 복귀할 것으로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로테이션 자원이 있긴 있으니 이번 경기도 3-4-3으로 뛸 것이라는 예상 가능하죠. 페리시치 에메르송 조합에 3-4-3. 정말 경기 종료 휘슬까지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토트넘에게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단을 경영하는 레비 회장은 더 위대한 계획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단의 명명권 판매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새 구장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 이 구장 명명권이 아직 팔리진 않았습니다. 코로나 당시에 명명권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이겠죠. 축구 매체인 90미닛의 자료에 의하면 축구계에서 명명권으로 가장 큰 돈을 번 곳은 다름 아닌 맨시티입니다. 당시 딜의 크기는 무려 4억 파운드, 이게 6,200억 원 정도죠. 에티하드와의 다양한 스폰서십을 포함하여 4억 파운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명명권만 보면 한 해에 1,500만 파운드, 235억 원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명명권을 산 중국 기업 완다는 한 해에 840만 파운드로 한 연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을 내고 있고, 페네르바체, 민헨, 베식타스가 그 뒤를 잇습니다.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맨시티의 딜은 당시 맨시티가 FFP, 즉 재정적 페어플레이 룰을 깨지 않고서도 많은 선수들을 사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적자가 아닌 것이죠. 벌어들인 금액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는 FFP인데 그것의 맹점을 그대로 이용한 맨시티는 이 명명권을 넣은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 자신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유연성까지 늘려버리는 이 놀라운 영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맨시티가 당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스폰서십 계약이 6,200억 원 규모. 그런데 풋볼 런던에서 오늘 토트넘의 경기력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이 토트넘의 소식을 전합니다. 토트넘이 구글과 무려 1조 5,800억 원의 명명권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를 말이죠. 토트넘 구단이 구글의 천문학적 금액을 제한한 계약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토트넘은 홈구장을 구글 스타디움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구글이 다른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이상 말이죠. 앞서 토트넘은 나이키,
나이키, 아마존, 페덱스 등의 구단과 명명권을 두고 논의를 하긴 했지만 이 계약이 계속 불발되었고 사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금액 얘기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 계약은 생각보다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10억 파운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10억 파운드 이상이면 1조 5,800억 원 이상 11억 3,600만 유로 정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들을 전부 다 사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가장 비싼 선수로 베스트 11을 꾸리면 딱 10억 300유로,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번에 벌어들이는 금액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최전방에 은바페, 홀란드를 모두 쓰고 중원에 비니시우스, 포든, 살라, 수비형 미드필더로 데클란 라이스에 데이비스, 데리흐트, 후뱅 디아스, 아놀드, 크루트와 수문장까지 근데 이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일단 윙백을 어떻게 해야죠. 페리시치, 에메르손 같은 거 말고 윙백에 굉장히 의존하는 콘테 감독은 세계 최고의 윙백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에 이어서 이 히샬리송 말고 좀 괜찮은 친구가 있으면 했는데 딱 타이밍이 좋게 뉴스가 터졌습니다. BBC는 은바페가 팀에게 배신감을 느껴 내년에 팀을 떠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은바페가 구단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한 이유는 당초 은바페와의 재계약을 할 당시에 선수 영입에 관여할 권한을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네이마르의 이적도 약속받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다음 부분인데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시티, 맨유가 그를 원할 수는 있지만 은바페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문제라고 전했는데 또 다른 한 소식통에는 놀랍게도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세 팀이 은바페의 영입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팀이 어디겠습니까? 아스날, 토트넘, 첼시입니다. 언론들은 현실적으로 이 중에서 첼시만이 은바페를 영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하는지 느껴지시나요? 토트넘의 명명권입니다. 11억 유로 이상, 10억 파운드 이상, 1조 5,8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토트넘은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은바페를 데려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근 이 첼시의 구단주가 바뀌면서 감독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투헬 감독이 구단주의 호날두 영입을 두고 콧방귀를 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사실 이게 흥미로운 것은 구단주들은 자신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의 영입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레비는 어쩌면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할 만한 선수의 영입을 원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케인, 손흥민과 효과적으로 함께 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게 된다면 기존의 팬들도 지키고 새로운 팬들의 유입 역시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 결국 토트넘이 정말로 손흥민, 케인, 은바페 트리오를 앞에 내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이적이 이번 겨울에 일찍 일어나고 토트넘이 이번 겨울에도 이번 여름처럼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토트넘은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급작스레 빅클럽다운 스쿼드를 갖추게 될 가능성 역시 없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뇌피셜과 적절한 상상력을 더한 것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현실되려면 일단 이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는 가뿐히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 다가올 새벽에 프랑크푸르트전을 지켜보며 과연 토트넘은 이번 겨울 제대로 된 영입을 위해 챔스 진출에 성공하는 동시에 명명권을 팔아 자금줄을 마련할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행복 축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마음인 저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